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영토TV 이리네입니다. 오늘은 강도 임시정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장가한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혹시 강도 임시정부라는 것이 있었나요? 예. 여러분들 간도 임시정부 하면은 상당히 좀 낯선 표현이죠. 아마 이제 처음 들어보는 저도 처음에 들어봤어요. 얘기일 거예요.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는 얘기 들어봤고, 네, 그거 들어보고, 한성 임시정부도 얘기를 들어보고 이랬댔는데, 간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말은 이제 거의 처음 들어보는 맞아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간도 임시정부를 좀 알아야 돼요. 간도 임시정부 알아야 되는데, 이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얘기가 좀 많아요. 드릴 얘기가 많은데, 먼저 전체 얘기를 좀 하고, 이 좀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이제 해방이 1945년 8월 15일 날 네, 맞아요. 됐죠. 해방이 되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이제 한반도, 저희는 한반도라고 안 부르고 대한국토라고 부릅니다. 대한국토는 양분 체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배웠죠. 네, 그렇게 배웠어요. 그렇게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럼 원래 어떻게 해요? 세계 체제로 나눠졌다 이래야 됩니다. 왜 세 개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할 주요 부분인데 1945년 해방이 되고 대한국토는 3체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8던 이남은 미국 주도의 미군정 체제.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38선 이북은 소련 주도의 조선인민공화국이 그거 알고 이것도 이제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압록강 이북에 민족주의자 중심의 간도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이게 몇 년도에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니까 1947년도에 만들어졌어요. 2년 뒤에?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뒤에 1947년도에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결국은 우리가 몇 체제였죠? 우리는 압록강, 두만강 미만만 우리 땅이라고 그렇죠. 자꾸 인식을 하니까 남북한의 두 체제만 있는 걸로 아는데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밑에 38선 밑쪽은 뭐가 있었나니까 미군정 체제에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제 탄생할 정부가 있었고 여기 38선 이북은 소련 중심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위에도 우리 땅이잖아, 그죠? 그렇죠, 우리 땅. 그 이외에 압록강 이외에는 뭐가 있었나니까 간도 임시정부가 있었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것은 이제 국적 회복을 하고 간도 지역을 직접 관할하고 왜 그러냐면은 정부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왜 만들어지죠? 두 개 때문에 만들어지죠. 첫 번째로는 그 나라 땅이면은 그 나라 땅에 정부가 만들어져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 나라 국민이 있으면은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해요. 우리가 남한이나 북한이나 북조선이나 다 뭐가 있어요? 우리 땅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있으니까 거기 왜 정부가 수립이 돼갖고 주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국가의 3대 요소가 영토와 영민, 국민과 주권. 그러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대한국토만이 아닌 압록강 위에도 법적으로 우리 땅이 있었고 거기에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어. 우리 국민들이 있었어요. 그럼 거기 정부가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소련하고 미국은 그걸 다 포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우리가 뭘 만들었다고요? 임시정부를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됐어요? 해방 나중에? 이후에 이제 대한국토는 두 체제로만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오늘 이 순간부터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우리는 해방 이후에 3개 체제로 있었다.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해야 되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된 게 아니라 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짐으로써 이루어졌던 내용들은 상당히 커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소련에서 봤을 때에 그때는 이제 주도권을 소련이 쥐고 있었잖아요. 소련에 봤을 때 간도 임시정부가 있네. 그리고 여기가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이쪽에 한반도에 네. 관련된 땅이네. 여기에는 조선인들이 살고 있네. 이 세 가지가 딱 들어맞은 거예요. 그래서 중국과 진화로 나와 해갖고 47년도에 간도 임시정부 만들어지고 48년도 7월 달에 소련이 향후 그 지린 옌지 이거 연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무단강 등을 조선에 회귀하려는 배경이라고 하는 제목의 문건이 발견이 됐는데 1947년도에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5월 20일 날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니까 여기가 조선의 땅이구나 이렇게 결정이 나니까 뭘 하나니까 협정을 맺습니다. 조약을 맺어요. 그 근데- 조약을 어디서 맺냐면은 하얼빈에서 맺습니다. 그래서 하얼빈 조약. 그래서 하얼빈 조약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 역사책에도 그러면 가르쳐주지도 지금 이 않고. 하얼빈 조약은 아직도 아까 살아있는 조약이에요. 살아있어요? 예. 이 조약의 내용 중에서 제13조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있냐니까 간도 땅은 압록강 이북에 있는 간도 땅은 조선의 땅이니까 적당한 시기에 북한한테 넘겨주자 이렇게 이제 협약을 맺었어요. 그 협약은 누구 맺었다고요? 소련, 중국, 진화, 조선. 조선. 이 3개국이 맺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간도 땅은 우리 땅이라고 하는 나와 있는 거를 거예요. 중국 진화에서도 결정을 본 거죠. 그렇죠. 그렇게 협약을 이제 맺었으니까 협약을 예를 들어 중국 땅인데 그렇죠. 중국 조선에다가 쪽은, 주자라고 하는 그럼 지네가 협약에 참석하겠어요? 아니죠. 협약에 참석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인정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약을 맺고 이 협약을 47년 5월 20일 날 맺고 이거를 이제 언제 어떻게 그러니까 적당한 시기에 그러니까 그 적당한 시기가 언제죠? 그거를 이제 하기 위해서 평양 회담을 엽니다. 평양 그래서 제1차, 제2차 평양 협정을 맺는데 48년도 네. 2월 달에 평양 제2차 평양 협정을 체결합니다. 체결해갖고 어떻게 결정을 내리냐면은 북한과 소련, 중국이 2차 평양에서 뭐라고 체결하니까 간도, 안동, 길림 이 세 개 지역을 북한에 귀속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그 지금 내립니다. 길림은 그 중국으로 중국으로 아니에요? 이쪽에 이쪽에 길림에서 이 세 군데는 북조선에다가 넘겨주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리고 협정에 사인을 합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이제 평양 협정을 체결하고 48년 7월 달부터 이제 어떻게 되니까 간도하고 길림, 안동 이 세 개 자치구는 북조선에서 직접 행정권을 관할합니다. 그 이미 그 해방되고 거기를 우리 땅으로 갖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근데 그래서 왜 지금은 왜 중국에한테 있는 거죠? 이제 좀 이따 그 얘기하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연길, 목단강, 무릉 지역 여기에다가 이제 북한 인민군을 한 개 연대를 정규군을 주둔을 시켜 갖고 실질적으로 북조선에서 행정권도 갖고 있고 군사권도 갖고 있고 그 우리 땅이 된 거예요, 사실은. 북조선 그러게 땅이. 말이에요. 근데 조금 이따가 이제 그 얘기하기 전에 이제 어딘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게요. 요게 이제 48년도 대한만 정부죠. 그러니까. 네네. 대만 정부에서 이제 국방부 이청이 외교부에 보낸 비밀 문서에 첨부된 지도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일 밑에 이 하단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안동입니다. 여기가 안동 가운데 있는 게 길림, 위에가 간도구. 그러니까 안동구, 길림구, 간도구 이 세 군데를 주는 걸로 했는데 요게 잘 안 보이니까 지도를 제가 이렇게 좀 자세히 보면은 요게 이제 안동구입니다. 그러니까 안동구는 대련 바로 위에서부터 요까지를 이제 안동구. 이건 조선 땅이다. 그다음에 요 가운데 있는 길림구, 간도구. 간도구 커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여기는 전부 이제 이 조선에 주는 걸로 평양 제2협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했어요. 했어요.
그게 가장 지금 중요한 그 겁니다. 협정 살아있는 협조 있는 거죠. 살아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49년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47년도에 네.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졌다고 네. 했죠. 49년도 10월 1일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됐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니까 국공내전 얘기 들어봤죠. 네, 네, 네. 네, 들어봤어요. 국민당하고 네. 공산당하고 네. 내전 들어봤어요. 중국에서 싸움이 붙어갖고 목태동이 이기죠. 네네네. 마오쩌둥이 이기고 누가 져요? 장개석이가 져갖고 장개석이는 대만으로 쫓겨내려가는 거예요. 쫓겨내려가고 49년도 10월 1일 날에 중화인민공화국이 목태동에 의해서 마오쩌둥에 의해서 수립이 나라가 되는 거죠. 나라가 되고 그 이후에 공산당 연변위원회가 간도 임시정부를 흡수를 합니다. 왜 흡수를 하는 거죠? 그 이놈들은 국민당 시절에 이제 이게 간도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협정을 맺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정을 안 하겠다라고 해갖고 강제적으로 접수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이따가 한 8개월 뒤에 한국 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북한 인민군이 주둔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돼? 다 나와갖고 이제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53년도 휴전 바로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가 압록강까지 몰고 올라가니까 이제 중국에서 인민군들이 중국 인민군들이 내려와서 이제 우리가 일사후퇴를 맞이하게 되고, 뭐 결국은 중국 진화군들이 개입을 함으로써 전쟁이 마감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마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뭐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되게 신세를 좀 진. 그래서 넘겨준 그냥 거예요. 바로 이 압록강 두만강까지를 그냥 결정 없이 어정쩡하게 지냈어요. 몇 년간 그래 지냈냐면은 10년 정도를 그래 지냈어요. 9년 정도를. 그러니까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휴전을 하고 뭐 김일성 입장에서는 이제 북조선을 국가를 다시 재정비하는데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쪽 위에 있는 안동구와 길림구와 간도구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넘겨준 거예요. 네, 그래서 넘겨준 게 아니라 넘겨준다라는 말도 없었고 그냥 그렇게 됐어요. 뭐 그냥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있었댔는데 이제 이 조선하고 이 중국하고 진화하고 변개조약이라고 하는 것은 국경조약을 얘기한다. 바꾸는 게 아니고 바뀌는 게 아니고 변개. 예, 국경을 맺는 조약을 62년도에 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53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한 9년 동안에 있다가 이제 한 7년 있다가 그러면 박사님 사실상은 그 간도 압록 예, 압록강 도만강 다 62년도에 중국으로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이제 이 조중 변개 조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넘어간 거죠, 넘어갔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러면은 조중 변개 조약에 의해서 결정이 났으니까 아까 위에 있던 이 안동구나 길림구나 간도구는 중국 땅이 됐네요.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왜 왜요? 아니냐면은 이 조중 변개 조약은 불법 조약이에요. 왜 불법이에요? 이제 모든 국제 조약은 유엔에다가 마지막에 보고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조약은 보고 안 했어요? 예,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 조약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제 북조선하고 이제 중국은 48년부터 이제 백두산 영유권을 갖고 서로 백두산이 진화도 자기 거라고 하고 김일성이 이제 우상화 정책을 하다 보니까 백두산에서 이제 뭐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백두산 우리 거다. 그냥 진화도 우리 거다. 이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하다가 이제 61년도에 지도에 이제 백두산 남쪽 지역을 자국령으로 표시를 했어요. 진화가. 그러니까 김일성이 안 된다라고 해갖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변개조약, 국경조약을 이렇게 맺는데 북조선은 11월 만주까지 북한 영토를 표시하는 지도를 발간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61년도 11월 달에 만주까지를 우리 북조선의 영토라고 해갖고 그런 지도를 발간했는데 사실 제가 그러면 지도가 어디 있어요? 이 지도를
이 문헌상에만 있고 이게 지도를 좀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혹시 누군가 이 지도를 북조선에서 발간한 이 지도를 좀 갖고 계신 분이 있으면은 연락을 주시면은 학문 쪽으로 연구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갖고 이제 이쪽에 진화하고 북조선이 60년 5월 23일 날 국경 하천 운항 협조에 관한 협정을 서로 맺습니다. 그 협정 내용은 뭐예요? 협정 아니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해갖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국경 하천 그러니까 압록강과 두만강을 중심으로 해가 국경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본 협정을 맺고 62년도에 이제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병계조약을 체결합니다. 이게 이제 조중병계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조약은 그러면 유엔에다가 보고를 안 했었던 했어요. 거죠. 안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불법이죠. 아니,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내용에 보면 이 내용이 되게 지금 현재 이제 그 진화하고 네. 북조선하고의 국경이 지금 여기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단하게 보면 이제 북한산 백두산 천지를 분할합니다. 네, 그거 알고 있어요. 분할하고 홍토수로 국경선을 확정을 합니다. 그 당시에. 홍토수 좀 어려운 얘기인데 제가 그렇죠. 다음에 이제 지도로 보는 간도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을 한번 네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62년 10월 12일 날 이제 주은혜 총리가 이제 평양에 가서 국경회담을 체결하고 문서상으로는 64년 3월 달에 이제 북경에서 이제 조중병계 정서에다가 사인을 하는데 이게 이제 여 나와 있는 지도가 이제 바로 요게 천지입니다. 천지인데 여기 천지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갖고 국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1호의 경계 편말을 세우고 지금 요 선 따라서 요렇게 근데 요게 이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홍토수거든요. 홍토수까지 홍토수 발원지가 여기인데 홍토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여기까지 해갖고 요렇게 일자로 이 국정을 만들고 여기다가 이제 여러 개의 뭘 뒀냐면은 편말을 뒀어요. 경계 편말을. 지금 이 하얀 것들이 경계 편말입니다. 지금 우측 저거요? 사진에 그러면- 있는 편말입니다. 그래서 이 편말에 의해서 이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서 군인 같은 거 지키지는 않아요? 지키지는 양국이 뭐 지켜요? 같은 한 패다 보니까 이념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지키지는 않고 그래도 왔다 갔다 넘어가죠, 사람들. 뭐 넘어가지는 못하죠. 이제 다 이제 자국의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뭐 우리처럼 휴전선처럼 그렇게 그러면 하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예, 갑자기 예. 질문이 나와가지고 예, 예. 그러면 북한 이탈 주민들 있잖아요. 예, 예. 중국으로 넘어갈 때는 예. 어디서 넘어가요? 아니 뭐 그거는 그쪽에서 뭐 두만강에서도 넘어가고 압록강에 이제 어쨌든 전체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제 뭐 얘기하는 게 이제 결국 임시정부 얘기를 이제 하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고민을 좀 해야 돼요. 고민을 이제 할 필요가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간도 임시정부는 뭐 우리가 이제 그 해방 공간에서 우리가 이제 임시정부는 네. 이제 3.1운동 끝나고 많이 만들어졌죠. 네네네네. 뭐 상해 임시정부도 만들어져 있고 한성 임시정부도 네. 만들어져 있고 뭐 많은 임시정부 만들어졌는데 이 간도 임시정부는 뭐 독립운동 때문에 만들어진 만들어지는 게 거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고 해방 이후에 이제 우리 체제 그러니까 우리 땅이 있는 이외에 우리 국민이 산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그렇죠. 우리 땅이기 때문에 주권을 만들려고 하면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부를 만들려고 한 게 이제 38선 미만은 미 군정이 와서 대한민국이라는 정부를 만들고 38선에서 압록강까지는 소련이 내려와서 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정부를 만들고 그런데 이제 압록강 그 이북에도 우리 땅이고 우리 국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간도 임시정부가 하나 더 만들어졌어요. 질문이에요. 만약에 예, 예. 평화 통일을 되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이 간도 지역 안동하고 킬림 안동구, 길림구, 간도구. 우리 다시 돌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충분히 가능해요.
뭐 늘 제가 얘기하지만 뭐 제가 늘 주장하는 학문적인 제 뭐 박사학위 논문도 이제 결국은 국가 분열론입니다. 국가는 민족과 언어와 종교 단위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 중국은 56개 소수민족과 55개 소수민족과 한족이 합쳐서 만든 국가이기 때문에 분열이 된다 이거죠. 분열이 됐을 때는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국제법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제 평양 1, 2차 협정과 하얼빈 조약 이런 것들이 국제법적으로 중요한 근거 자료가 우리 땅이었다라고 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그렇죠.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뭘 해야 되겠어요? 간도 임시정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려야 되겠죠. 그렇죠. 살려야 돼요. 근데 자, 살리면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살려야 되는지 당위성을 하나 더 얘기할게요.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어떻게 나와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어디 정신을 이어받았냐면은 상해 임시정부의 정신을 정신과? 계승했어요. 그럼 그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예요, 지금에? 법적 개념에서는 압록강, 두만강까지예요. 실질적으로 영유권의 개념에서는 휴전선까지고, 거기까지만 상해 임시정부에 그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간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해야지만이 아까 평양협정과 하얼빈 조약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헌법 그러면은- 바꿔야 되나요? 아니, 헌법은 그대로 두더라고 하더라도 간도 임시정부를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대한국토 내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지만은 거기 위쪽은 지금 우리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해서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 빠져 있죠. 지금 현재는 네. 그 간도 땅이 그 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유지를 해야 되냐면 간도 임시 정부를 유지를 그럼 해야 어떻게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신축년에는 간도 임시 정부를 다시 회복해야 되는. 그럼 회복하려면 회복하기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간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에 가입을 해갖고 간도 임시정부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유지를 해야지만이 국제법적으로 하얼빈 조약과 이쪽에 평양 제1, 2 협정에 대해서 승계 유지해서 우리 현재 한반도 바깥에 있는 우리 영토를 그렇죠. 우리가 회복할 수가 그러면 회복이 이 가능하다. 간도 임시정부에 대해서 역사책에서도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지리책과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와요. 나와 있어요? 나오는데 아주 미미하게 나오고 있고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다 빠져 있고 옛날에 여기를 우리가 간도라고 주장한다. 동간도, 서간도, 북간도가 여기다. 요 정도만 소개를 하는. 그러니까 역사를 알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걸 소개하는 정도로 나오니까 너무 억울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그래서 이 체제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삼체제고 아직까지 한반도 바깥쪽에 우리 영토가 존재하고 있고 그 존재하는 영토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간도 임시정부라고 하는 체제를 우리가 승계 유지 발전시켜야 된다. 그래서 간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간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뜻 있는 분들은 함께 하면서 우리 그렇죠. 고토 회복에 힘을 씁시다. 꼭 그래야 되겠어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오늘 너무 재밌는 내용은 들었어요. 간도 임시정부 저도 솔직히 처음 들어봤어요. 오늘 있는지도 몰라서 들어보긴 했는데 정부가 임시정부가 있다라는 것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도 아마 강도 임시정부 회복위원회 가입할 거예요. 저도. 그래서 꼭 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땅은 되찾을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요.